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제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는 전 세대에서 바뀐 부분이 많은 만큼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이패드 구매 여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봉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US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에 USB-C 포트를 탑재하면서 차세대 PC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연 어디까지 호환이 될까요? 제가 맥북 액세서리에서 소개드렸던 이 무아스에서 나온 USB-C 허브를 사용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과 DSLR에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과 드론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으면 이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아이패드 프로로 쉽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아 보겠습니다. 안됩니다. 가져올 사진이 없다고 나오네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사진들을 모두 최상단 폴더에도 옮겨보고 했지만 인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와 아이패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기를 연결하면 갤럭시의 알림창에는 이렇게 USB로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USB 선택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USB 사용 용도를 총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지막에 있는 연결된 디바이스 충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갤럭시가 아이패드를 충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갤럭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이 제 갤럭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USB의 옵션으로 가면 나머지 4개의 옵션이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옵션을 어떤 것을 선택해도 갤럭시에 있는 사진은 아이패드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더욱이 위에 있는 4가지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패드가 갤럭시를 충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의 USB 옵션을 변경해서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갤럭시로는 불러올 수 있지만 갤럭시에 있는 사진은 아이패드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기기의 충전은 설정을 변경해서 갤럭시가 아이패드를 충전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가 갤럭시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C 포트를 통해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와 또 다른 아이패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연결이 됩니다. 현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USB-C 케이블을 다시 꼽아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USB-C 케이블을 연결한 아이패드에서 다음에 연결하는 아이패드를 충전시켜주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아이패드로 보조 배터리가 충전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충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충전 속도나 효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패드에서 외장 하드가 인식이 될까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외장 하드가 아무리 있어도 아이패드에는 파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의 USB-C 허브에 유선 키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테크의 제이입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유선 키보드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선 마우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유선 마우스에 광 불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별도의 마우스 커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iOS에서 마우스 커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를 연결해도 마우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HDMI 연결되고요. 바로 USB-C 포트를 통해서 카메라 등에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더넷 포트를 꼽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USB-C 포트에 연결을 했을 때 인식이 잘 됩니다. USB-C 타입으로 바뀐 아이패드의 활용성을 확인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제약사항이 많아서 정말 애플이 말하는 완벽한 컴퓨터로서의 활용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나올 iOS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패드 프로의 밴드 게이트가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는 역대 아이패드 중 가장 얇은 5.9mm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해외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잘 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애플 펜슬을 충전하는 자석식 커넥터 부분이 많이 약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잘 휘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힘이 들어가지 않네요. 다음으로 아이패드 프로는 냉장고에 붙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붙습니다. 이 신형 아이패드 내부에는 102개의 자석이 있어서 냉장고나 철로 된 현관문에 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계나 신용카드 등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신형 같은 경우 11형과 12.9형의 동영상 플레이 시 비율이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아이패드 모델들은 예전부터 4대3 비율이었지만 이 11형만큼은 이번에 4.3대 3 정도의 비율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빅 에어로 촬영한 영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도 하기 전에 보실 수 있겠지만 11형의 경우 위아래 베젤이 예전 9형이었던 10.5형보다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잠시 감상하고 가시죠. 다음으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게임 환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형과 10.5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 비교입니다. 11형에서는 10.5형과 달리 화면 비율이 변경되어 양옆으로 검은색 렛터박스가 많이 생겨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11형에 대해서는 화면 비율 대응이 되지 않아서 옵션 창에서의 체크박스 등이 모두 중첩되어 있거나 일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하는 것은 화면 설정으로 왔을 때 이전에 10.5형에서 가능했었던 FPS 설정의 울트라 모드는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화질 모드에서도 이전에 가능했던 HDR 고화질 모드가 새로운 11형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게임 개발사에서 이 해상도를 대응해주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형에서는 아이콘의 배열이 제대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도 더 작고요. 다음 게임은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배틀그라운드처럼 양쪽에 테두리가 음영 처리가 되어 있고 특히나 11형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더욱더 렛터박스가 큰 모습입니다. 게임 실행 같은 경우는 시켜봤을 때 무리 없이 잘 돌아가지만 아직까지 게임 제작사에서 11형의 화면 비율을 대응할 때까지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양쪽의 베젤이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만큼의 너비가 렛터박스입니다. 12.9형의 경우에는 상하 좌우에 검은색 렛터박스가 있지만 이쪽 하단에 있는 홈으로 나가기 위한 바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11형보다는 보다 양호한 모습이네요. 게임 플레이 시에도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화면 끊김이나 지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형 아이패드의 성능, 스피커, 필기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